완두콩, 혈당, 단백질, 눈 건강, 혈관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기는 이유.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68세 김영수 씨는 매주 화요일이면 아파트 경로당 바둑방에 나갑니다. 예전엔 2판, 3판을 연달아 두어도 머리가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판만 끝나도 눈이 뻑뻑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영수 씨는 아침을 거르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점심을 먹고 나면 꼭 몸이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바둑돌을 집으려다 손에 힘이 빠져 툭 떨어뜨리는 날도 늘었습니다. 순간 창피함보다 마음이 먼저 철렁 내려앉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수 씨는 아내가 준비한 저녁을 먹습니다. 그날따라 밥에 작은 초록 알갱이들이 섞여 있습니다. 아내가 잡곡이 떨어져서 완두콩을 섞어봤다고 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밥이었지만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지 않습니다. 무겁게 가라앉던 느낌도 덜합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내는 밥에 완두콩을 넣습니다. 영수 씨는 그제야 몸의 변화를 느낍니다. 바둑을 두다 중간에 집중이 흐트러지는 시간이 조금 늦어졌고 돌을 짚는 손끝에도 미세하게 힘이 남아 있습니다. 완두콩은 눈에 띄는 식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에게는 몸의 기본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식재료 완두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두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완두콩 100g에는 약 5g에서 8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근육을 급격하게 키우기보다는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어느 날 갑자기 빠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완두콩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단백질로 손과 팔, 허벅지처럼 생활에 직접 쓰이는 근육을 지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드시기 어려운 분들, 고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완두콩은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소화도 부담스럽지 않고 식물성이라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드시면 근력 유지에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완두콩의 혈당 반응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완두콩은 탄수화물이 있어도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함께 있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래서 밥만 먹었을 때처럼 식후에 졸음이 몰려오지 않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도 덜합니다. 영수 씨가 바둑판 앞에서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 반동으로 혈당이 떨어지면서 졸음과 피로가 찾아옵니다. 완두콩은 이런 혈당 변동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완두콩은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밥에 완두콩을 섞어 드시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완두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입니다. 완두콩에는 비타민 B1, B2, B6가 골고루 들어있어서 에너지 대사에 직접 관여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느낌, 몸이 축 처지는 오후에 완두콩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영양소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꾸준히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완두콩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만성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눈 건강과 관련된 루테인 성분입니다. 완두콩에는 루테인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문이나 스마트폰 글씨를 볼 때 눈이 쉽게 피곤해지시는 분들, 눈이 자주 침침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노인성 안과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루테인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완두콩을 꾸준히 드시면 눈 건강 유지에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변비 예방과 장 건강입니다. 완두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완두콩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배변 활동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완두콩을 적당량 드시면
장 건강이 개선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혈관 건강과 심장 보호입니다. 완두콩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완두콩의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두콩도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콩류 특성상 과하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완두콩에는 올리고당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 반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완두콩을 비롯한 콩류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환됩니다. 요산 수치가 높으면 통풍 발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통풍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완두콩 섭취량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고 하루 섭취량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통풍이 없으신 분들도 가족력이 있다면 과량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완두콩에는 칼륨과 인이 들어있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성분들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이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완두콩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칼륨이 오히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 질환이 있으면 반대로 위험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네 번째, 완두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드물게 계십니다. 완두콩을 드신 후 입이나 목이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호흡이 곤란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알레르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완두콩을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체질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밥에 섞어서 드시는 겁니다. 쌀 3컵에 완두콩 반 컵 정도를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완두콩은 쌀과 함께 불려서 짓는 게 가장 좋습니다. 30분 정도 물에 불린 후 밥을 지으시면 완두콩이 부드럽게 익어서 먹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완두콩밥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밥맛도 구수하고 식감도 좋아서 매일 드셔도 질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완두콩 수프입니다. 서양에서는 완두콩 수프가 전통 음식인데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완두콩을 삶아서 으깬 다음 우유나 육수를 넣고 끓이면 부드러운 수프가 됩니다. 여기에 양파나 당근 같은 채소를 넣으면 영양도 더 풍부해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드시면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로 따뜻하게 드시면 속도 편안하고 영양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완두콩 볶음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완두콩을 살짝 볶아서 간식처럼 드시는 방법입니다. 소금을 살짝만 뿌려서 드시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빵이나 과자 대신 완두콩 볶음을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칼로리가 높아지니 올리브 오일을 최소한으로만 사용하시고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시면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방법입니다. 삶은 완두콩을 차갑게 식혀서 야채 샐러드에 넣으면 식감도 좋고 단백질 보충도 됩니다. 토마토, 양상추, 오이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도 잡히고 맛도 상큼합니다.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섞어서 간단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점심 식사로 가볍게 드시기에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나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섭취량은 하루 반 컵 이내입니다. 이 정도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부작용 걱정이 적습니다. 통풍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보다 적게 하루 4분의 1컵 정도로 조절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드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영수 씨는 요즘 경로당에 나가기 전 이젠 겁부터 나지 않습니다. 완두콩 덕분에 인생이 바뀐 건 아니지만 하루를 버틸 여유는 조금 더 생겼습니다. 완두콩은 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몸에는 그 조용함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오늘 밥에 완두콩 한 숟갈을 드셔보세요. 몸은 말없이 그 선택을 받아들일 겁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궁금한 식재료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